내가 봤을 때 좀 황당한데, 그거는 이제 지금 준비 안 하고 사실 2차 시험 붙은 애들 대상으로 진행하거든. 쟤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뭐 2차 합격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상태인데, 초등학생한테 벌써 3차 캠프에 관련된 걸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면 하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됐어. 어떤 애를 봤었냐면은, 근데 내가 딱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 행동으로 좀 뭔가 나오더라고. 뭐 주먹으로 막 벽 치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친놈인데 그막 거야. 중간에 아이가 학원도 가서 자소서랑 면접도 보더라고. 영재고 어떻게 입시를 치르는지.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일단 자소서 내가지고 1차 서류 전형이 있고, 서류를 통과하고 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장영실 전형하면서 이제 서류로만 가는 전형도 있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소수니까는 일단은 배제하고, 서류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2차 시험 보러 이제 가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서는 수학, 과학 시험 보는데, 저 학생이 이제 가고 싶었던 데가 경기니까 경기 기준으로 설명해주면은, 내가 그 기출문제 그 풀이 찍은 게 있는데, 영재성 검사 1에서는 조금 쉬운 문제, 그 다음 영재성 검사 2에서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험을 보고 그 성적으로 해가지고 3차 캠프 전형을 뽑는 거지. 그 학생들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3차 캠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 통지가 나가는 거지. 모의 면접에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걸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황당한데, 그거는 이제 지금 준비 안 하고 사실 2차 시험 붙은 애들 대상으로 진행하거든. 좀 빠르면 이제 2차 시험 끝나고 아마 학생들이 가채점을 할 거야. 가채점 해가지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차 합격하겠다. 그런 애들한테 그때서 한 달 정도 준비시키는 거지 그때. 쟤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뭐 2차 합격 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모르는 상태인데, 초등학생한테 벌써 3차 캠프에 관련된 걸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것 자체가 난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한 달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3차 캠프가 보통 어떤 거를 거기 가서 하는지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한 학교에서 매년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 많이 묻는 게 뭐 이제 자소서 관련된 거, 자소서에서 너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물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별 토론 같은 걸 시킬 때가 있고, 진짜 문제를 풀릴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돼. 학원들에서 준비할 때는 문제 주고서는 풀어가지고 발표를 시키거든? 구술 면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봤을 때는 그 자기 자소서를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 문제 푸는 거를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아마 그 캠프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이 아마 학원 가면은 대부분 다 있긴 있어. 예전에 어떤 문제 나왔고, 이게 구술로 말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은데 문제 푸는 시간도 짧아.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해결해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이제 똑똑하게 발표를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내가 푼 거를 발표하는 연습도 좀 해야지. 한 달 정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 안에 그 준비가 완벽하게 되는 거야? 자소서 같은 경우는 충분하지. 내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남이 써준 자소서를 갖다가 이제 제출했다가는 거기서 이제 좀 큰일 나긴 하는 거야.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자소서를 좀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대신 써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분한테 맡겨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그 내가 한 자소서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했다가는 이거 네가 한 거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 나면 거기서 감점 요소가 큰 거지.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 1차, 2차, 3차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거에 가장 중점을 맞춰서 당연히 2차지. 당연히 2차지. 이제 1차를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긴 한데, 일단은 추천서를 일단 잘 받아야 되고, 학교에서 내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수학 쪽에서는 뭐 웬만하면 거의 100점에 가깝게 맞아줘야지. 그러다가 2차를 준비하다가 2차가 통과되면 그 친구들만 이제 3차를 준비하는 거구나. 근데 일단 가치점 했을 때 어느 정도면은 붙을 것 같아요 라고 이게 아마 가이드라인 뜰 거야. 면접 대비를 하다 보면은 딱 이제 합격 통지가 나오지. 2차 붙은 학생들하고 떨어진 학생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떨어진 애들이 나가면 되는 거고, 붙은 학생들은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3차 대비를 해서 이제 캠프 가면 되는 거고. 이게 영재고가 우리나라에 8개가 있잖아. 8개가 그 지필평가도 굉장히 수준이나 이런 게 달라? 많이 다르지. 많이 달라? 그리고 이제 영재 학교가 있고 예술 영재 학교가 있어. 좀 다르지. 문제가 좀 나오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만 준비할 수 있는 거네? 근데 그거가 조금 사실 위험하긴 해. 왜냐면은 요새 좀 지역에서 좀 많이 뽑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예를 들어 경기 영재고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애들 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서울 애들이 많고, 인천은 또 이제 인천 친구들이 많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막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막 지방영재고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이제 확률이 높았었는데 요즘은 이제 서울 쪽에서 지방 가기가 쉬운 것 같진 않더라고.
아예 안 뽑는 건 아닌데 예전만큼 그게 우습게 보지는 못한다 이 얘기야. 쉽게는 못 보지. 보통 애들이 준비를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그냥 준비를 하나? 그렇다기보다도 성적 순으로 아마 끊길 거야. 저 학교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원 안에서 파이널 되기 전까지는 반이 나뉠 거야. 성적 순으로 좀 반이 나뉠 거고, 그래서 이제 높은 반 친구들은 이제 아마 서울을 준비할 거고, 낮은 반 학생들은 아무래도 지방 쪽으로 준비를 하겠지.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갈등이 생기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에 있는데 저 멀리 광주에 있는 데를 쓰려고 해. 살짝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이거 광주를 써가지고 붙었을 때 광주를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그냥 소신 있게 서울을 써가지고 떨어지면은 그냥 다른 학교로 갈지. 이건 좀 고민할 대상이긴 해. 고민을 해봐야지. 영재고가 보통 처음에 시험을 치르니까 영재고 떨어지면 그 다음으로 과학고로 가고 이렇게 되는 그치. 건가? 그런 시스템이긴 한데, 근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광주를 썼어. 지방이 만만해갖고 떨어지면은 광주 썼다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서울 광주 썼다, 무시해? 서울 썼다가 떨어지면은 그래 서울은 떨어질만 하지. 이런데 이제 머니까는 자기가 이제 좀 만만하게 봐가지고 썼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 그런 거를 좀 많이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 3차에 무슨 숙박을 하면서 이런 데도 있던데. 그래서 원래가 1박 2일 이런 식으로 1박 2일 가면 대체 뭐를 해? 거기서 뭐도 보냐면은 이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옛날 썰이기는 한데 그 2차 시험도 되게 잘 보고 이런 성적이 좀 좋았던 애들이 있었나 봐. 지나다니다가 그 친구들이 좀 몰려다니면서 이제 뭐 욕을 좀 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랬는데 최종으로 이제 그때 그 욕 썼던 친구들은 다 탈락을 했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 생활하면서 이제 뭔가 지켜보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좀 얘기는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보는 거지.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인성도 보는 거구나. 그치. 영재고를 붙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붙는 것 같아? 뭐 기억나는 특별한 학생? 간절한 게 제일 우선이지. 어떤 애를 봤었냐면은 3차 캠프를 준비를 하는데 2차를 붙고, 근데 내가 딱 수업을 하는데 중간에 우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왜 울어?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 행동으로 좀 뭐가 나오더라고. 뭐 주먹으로 막 벽 치는 애들도 있고.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은 아닌데 이제 막 공부하다가 막 소리 지르는 어떻게 보면 미친놈인데 그만 간절하다 이거야. 자기가 군에 이겨갖고 답답해서 벽을 치는구나. 그치. 야. 근데 이제 일반적인 애들은 공부하다가 딱 쉬는 시간 왔어. 하면서 핸드폰 켜고서는 이제 딴짓하지. 근데 이제 간절한 친구들은 그렇게 안 나오지. 옛날에 시험 쳤던 거 기억나? 영재고. 나는 특차 전형이었으니까 나는 아예 학교가 시험을 안 봤지. 요즘엔 특차 이런 게 없어. 쌤은 특채로 했기 때문에 영재고를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없었어? 어떻게 보면 경시대회를 준비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시험이 지금 이제 KMO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있고 하지만 우리 때는 이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었다고. 이게 나 때가 2명이 올라갔어. 도대회를 용인시 전체에서 2명 뽑혀서 올라가는 거였고, 거기서 이제 시대표로 온 애들끼리 또 한 번 시험을 봐. 도대회에서 금상 이상을 타야지 차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 이제 내신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점수를 내서 이제 특차 7명을 뽑았었거든, 수학 쪽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도 이제 과학고를 준비한 게 경시대회부터가 이제 과학고를 준비하게 된 거야. 그 당시에는 처음 경시대회를 봤던 게 중학교 2학년 5월 달이었으니까는 거의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준비를 했다라고 봐야지. 시골 동네다 보니까는 이게 잘 몰랐어.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영재고 쓰고 싶다라고 하면 막 쓰는 분위기인데 그때는 이제 잘 써주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왜? 학교에서 이제 몇 명밖에, 진짜 잘하는 애들 몇 명만 딱 써주거든. 지금은 이제 저 써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한 군데 정도 써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 그러면 중2 5월 때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경시대 나가서 상을 타가지고 그럼 중3 때 특차로 간 거야? 그치. 그때 내가 처음부터 상을 탔던 것도 아니지. 첫 번째 시험이 그게 200점 만점에서 50점 맞았나? 그래가지고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5월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5월에 시작해서 언제부터 그럼 상을 타기 시작했어? 그 해가 KMC라는 시험이 생겨난 해였어. 그때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뉘는데 KMC는 전반기는 내가 시험이 있는지도 몰랐었고 2학년 후반기 때부터 내가 탔었지. 하루에 몇 개씩 하면서 혼자 이렇게 독학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아주대학교 영재원 갔던 게 되게 컸지. 거기서 이제 경시대 준비 같은 걸 좀 해줬으니까.